여기 길거리에 똥 좀 봐. 이거 한국 사람들이 한 짓 아니냐? 무슨 소리야? 너 한국에 가봤어? 아니 가본 적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 한국 사람들은 길에서 똥 안 싸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자 알렉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각기 다른 나라라고 하지만 다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요. 괜찮은 직장에는 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했고 저에게 남겨진 일자리는 솔직히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백수로 지낸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뭐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다른 나라 언어라도 배워서 취업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셨죠. 저도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면서 언어 공부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후보는 두 곳이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째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쟁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한국어를 잘해진다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중국은 시장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많은 인구와 다양한 시장을 가졌으니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 그 안에서 뭐라도 밥벌이를 해먹고 살 부분이 보이지 않겠냐는 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어를 가지고 저와 경쟁하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 부모님에게도 부담이 덜 가는 쪽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들은 사실 대부분 가난하고 못 살죠. 때문에 체류 비용이나 학원비, 제가 중국에서 여가 생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국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중국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류를 준비하고 중국의 어학원도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준비 기간도 6개월이나 걸린 만큼 실패하지 않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자신감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중국에서 저는 머지않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고 잘 못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수준까지도 이렇게 낮아버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아무리 인구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수준이 낮을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다니는 어학원의 중국인 강사들도 위생관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외부에 보여지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옷이라도 빨아입었지 보통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세탁도 잘 하지 않는 듯 했고 게다가 머리는 얼마나 떡져 있던지 기름기가 흘러넘치다 못해서 냄새까지 풍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풍기는 냄새들도 어느새 적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도 매일같이 씻는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씻으면 그들과 섞여 있는 느낌까지 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매일 씻기는 하되 이 사람들의 채취에 익숙해지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사람의 똥을 밟는 경험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어학원에 가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차들이 질서 없이 막 다니는 바람에 급하게 몸을 틀어 인도한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무엇인가를 밟은 듯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발을 확인했습니다. 개똥인가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똥으로 보였어요. 이 경험은 정말 끔찍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외출시킬 때 엉덩이 쪽이 뚫려 있는 바지를 입혀요. 그리고 용변이 보고 싶다는 신호를 아이가 보내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이가 용변 보기 편한 자세로 들고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냥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변을 보고 그 부모는 뒷정리도 하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강아지가 길에서 똥을 싸도 개주인이 치워야 하는데
중국은 사람이 똥을 싸도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냥 빗물에 놓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자연조형물 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처에 상가가 있거나 노점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치우기는 해도 일반적으로는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결국 저는 그 신발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걸 빨아서 다시 신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끼는 운동화였는데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울면서 그 신발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받았던 서러운 경험들과 타지 생활의 힘든 일들이 떠올랐고 그 감정이 몰려와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있는 노점상에서 일단 아무 신발이나 구매해서 대충 신고 학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쇼핑을 나가서 신발을 사려고 외출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나이키라는 로고가 그대로 박혀 있는데 유심히 봐도 뭔가 떨어지는 품질, 약간 다른 모양, 게다가 다른 재질의 느낌까지 뭔가 다른 듯함을 느꼈습니다. 정품 매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품들을 섞어 파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하마터면 깜빡 속아서 신발을 구매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의 운동화만 신기 때문에 최근 출시된 모델들도 잘 알고 신발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듯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경험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주말에 외출을 좀 해볼까, 구경을 좀 다녀볼까 싶어도 창밖으로 보이는 희뿌연 하늘은 그 마음마저 금방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미친 듯이 심해요. 안개와 먼지가 섞여 시야까지 불투명해지는 현상이 매우 심하고요. 거리를 나설 때마다 목감기가 걸린 것만큼 목이 매우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대량 구입했고요. 게다가 처음 산 마스크는 아무리 쓰고 다녀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가짜 마스크라고 결론 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이탈리아에서 마스크를 배송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큰 소비력과 시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의 정화 노력, 시장의 순기능이 잘 작동하는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중국 사람들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서라도 그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중국어에 서툴고 중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중국어를 잘 못한다며 중국 문화를 잘 모른다며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인들을 만나고는 했습니다. 모든 중국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말실수하거나 약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 좋은 말로 그리고 천천히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데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높은 어조와 빠른 말로 화내듯 말하는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의 작은 실수에 불같이 화내는 사람에게 왜 외국인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며 제 편을 들어서 같이 싸워주던 아줌마와 저에게 뭐라고 화내던 아저씨랑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바람에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도 받아야 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어디를 가서 뭘 하던지 늘 긴장이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더 있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들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학원의 유럽 출신의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출신의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중국에 더 있기 힘들다며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면서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에비게일은 혹시나 이곳 유럽 출신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말해준다며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매우 편견 가득한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한국의 이미지는 거짓에 가까우니 중국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러서 관광도 하고 한국의 분위기도 느껴보고 유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 며칠 들렀다가 영국으로 돌아갈 거라며 말이죠. 그녀가 뜬금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강사들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서 느껴왔던 것인데 이들은 축구 이야기나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발끈하는 듯한 성향을 가졌어요. 레파토리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남 탓을 하는 듯한 말들이죠. 중국 축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잘못했다. 선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다 보니 부담이 돼서 잘 못 뛴다. 무관중으로 경기하면 이탈리아 팀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나마 최근에는 중국 축구가 너무 못한다며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만 믿고 너무 설친다. 미국 아니면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등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 흘려듣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오래 있는 외국인들은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가끔은 그게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스페인 친구가 길에서 똥을 싸는 건 사실 한국인들이 아닐까라는 멘트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비게일은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지만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지는 말자는 말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이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유럽 친구들이 나올 때마다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의지가 되어준 친구이기도 하죠. 저는 에비게일이 중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아쉬웠고 저도 중국에서의 생활에 지쳐서 마음이 고달픈 상황이니까 에비게일을 따라서 한국에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비게일도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니 같이 한국을 여행하자고 하더군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재미있지 않겠냐며 말이죠. 4박 5일의 일정이었고 저는 그렇게 중국어 학원의 수업도 빠진 채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이 더 좋은 나라인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미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상황이라 조금 겁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미리 학원에 말했는데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었겠나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한국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유치한 초등학생들의 마음과 똑같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공항부터 너무나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중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향기까지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나 영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못한다고 혼난 적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써주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영어는 충분히 저희와 소통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국 문화를 몰라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한국인들은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며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사람은 중국어를 왜 배우냐며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생활 잘하라며 응원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180도 반대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기본적인 중국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비록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더 편안하고 더 안정감이 드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와 같이 한국을 여행하는 에비게일은 한국 여행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고 뭔가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로워 보이는 한국인들 덕분에 중국에서 힘들었던 일들도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알 것 같았죠. 짧고 강렬했던 한국 여행을 끝내고 에비게일은 영국으로 갔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앞으로 1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어서 중국에서 앞으로의 1년 동안 힘을 내라는 응원을 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털어놓았던 고민이지만 부모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보낸 7개월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미 7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웠으니 기초 중국어는 가능한 상태 아니겠냐며 나중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기본 수준이 있으니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키우면 되는 일이고 일단 한국에 가서 남은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말이죠. 두 가지 언어를 다 배우고 오는 게 뭐가 고민이냐며 지금 중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친데 억지로 할 필요 없다면서 말이죠. 부모님의 뜻밖의 말씀에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7개월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있으니 더 좋은 한국에 가서는 잘 지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어학원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학원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탈리아로 돌아간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괜히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국에 간다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 던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있게 될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라도 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왜 요즘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지 중국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참고해서 잘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를 바라며 제 글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